소울 스토리타임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더 굿선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렬한 심리 스릴러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긴장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별표. 망각은 궁극적인 거짓말, 완전한 허위였습니다. 어젯밤에 저는 제가 처리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해결책으로 제 마음은 망각을 선택했고, 저는 하루 종일 제 의식 속에서 헤엄치는 이미지와 소리의 조각들과 씨름했습니다. 지금에야 나는 언젠가는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 않다면 왜 나는 그 길에서 위험한 게임을 멈추라고 계속 경고했을까? 나는 그것을 계속했고, 결코 환상의 경계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것은 내가 사회화된 자아의 견고함을 믿었던 정도였다. 나는 즐거운 오락을 위해 내 삶을 바꾸는 것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나는 나 자신을 과대평가했다.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무모한 믿음이 어젯밤 나 자신을 운명에 바치게 했다. 어쩌면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래서 계속 나를 쫓아다녔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이걸 고칠 생각이었을까? 어젯밤에 아래층에서 전화했을 때의 그녀의 목소리를 생각해 보았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을 부르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는 것 같았다. 냉정하고 차분했다. 그보다 더 상냥하게 들렸다면 의심했을 것이다. 나는 지쳐 있었지만 정신을 잃지 않았다. 화가 나서 전화했다면 도망쳤을 것이다. 할 곳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세요. 화난 엄마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적어도 저에게는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녀를 죽인 거예요. 그녀가 다시 나를 불렀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조에서 이것을 느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내가 보았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보지 못한 척할 것이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10년 전 수영 경기 때 발작을 일으켰던 나를 생각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를 주차장에서 데리고 나갔다. 나는 그녀가 강가에서 본 것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수년 동안 내 간지를 숨겨왔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 나는 궁금했다. 왜 그녀는 나를 신고하지 않았을까? 왜 그녀는 집에서 나를 기다렸을까? 그녀는 내가 자백하기를 바랐을까?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계단 모서리로 밀어넣고 면도날을 다시 내 손에 쥐어주려고 했을 때 한 말을 기억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 나도 갈게. 그것은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이었다. 그녀는 나를 죽이게 한 다음 그녀 자신의 목숨을 끊어 모든 것을 은폐할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태도가 바뀌었고 그녀는 내 재킷을 벗으라고 강요했고 내 주머니를 뒤졌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변했을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면도날이 내 주머니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그의 기억에 대한 모욕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어떻게 날 죽이려고 했을까? 그녀는 날 항복시킬 수 없었을 거야. 난 5살이 아니었고 25살이었고 전직 운동선수였거든. 그녀가 혜진을 잡았더라도 도와주려고 해도 그들이 우위를 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내가 따라가는 것을 거부했다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녀는 내 음식에 독을 넣을지도 모릅니다. 난폭한 야생동물조차도 먹어야만 했습니다. 유선전화는 한참 전부터 울렸다. 누구였을까? 혜진.
이모. 나는 전화를 들고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화면을 보았다. 번호는 032로 시작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모르는 사람과 통화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다시 내려놓고 의자로 갔다. 나는 울리는 소리를 무시하고 책상 위에 있는 엄마의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일기장, 차 열쇠. 하지만 어젯밤에 거리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치마나 드레스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집에 돌아온 후 옷을 갈아입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물건을 제자리에 다시 두셨기 때문에 그녀의 주머니에 있는 열쇠는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어딘가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아마도 바다나 강으로, 우리 둘 다 은둔해서 죽을 수 있는 곳으로. 그녀는 문과 창문을 잠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혼자 살아남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보다 강할 필요가 없었고 나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더라도 나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살인범의 어머니로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본 것은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비밀로 남을 것이고 살인은 미제로 남을 것입니다.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카메라에 잡힌 거인이 거짓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거리에 세 번째 사람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도로에는 카메라가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거인이 여자를 따라갔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의 눈앞에서 누군가를 죽였고 엄마는 나를 경찰에 넘기는 대신 나와 함께 죽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면도날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결국 혼자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스터리한 어머니의 옷차림처럼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왜 내가 준 하얀 잠옷을 입고 있었을까? 아들이 옆에서 죽을 때 아들이 사준 옷을 입고 싶었을까? 과장된 감정이었지만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준 선물인 앵클릿을 16년 동안이나 착용했다. 그리고 왜 이 일기를 남겼을까? 나와 함께 죽을 생각이었다면 그것도 없애야 했다. 어쩌면 혜진을 위해서였을 수도 있다. 우리가 부득이하게 가야 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기는 그런 목적에는 별로 유용하지 않았다. 맥락이 없는 사실만 기록한 것일 뿐이었다. 그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까? 그가 줄 사이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그녀가 아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이 그렇게 가까웠을까? 나는 갑자기 혜진과 어머니가 처음 만난 2003년 봄을 떠올렸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